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주간 보고, 오늘은 11월 며칠일자예요. 네, 8일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주에 매매 가격지수 증감률을 본다 그러면 10월 요때를 기준으로 서서히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그 상승률은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역별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점점 지금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지방이 그나마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 5개강시 수도권 전부 다 보면은 거의 뭐 빠른 속도로 증감률이 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0.2% 정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이렇게 버겁지 않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보면 제주, 강원, 충남, 광주, 충북, 대전, 전북, 경기, 인천, 경남, 부산, 경북, 서울, 전남, 울산, 대구, 세종 순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동안 봤던 경기, 인천이 이제는 차트 중간으로 밀렸다니까 워드로 봤을 땐 보통 5등까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제를 다 보여주는 거니까요. 세종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있고요. 이게 그만큼 좀 뭔가 체인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이 2등을 했다. 좀 놀라우네요. 충남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서울로 볼까요? 동대문, 서초, 중랑, 강동, 강서, 강남, 용산, 동작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0.3%.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죠. 옛날엔 이렇게 높을 때 막 0.89인데 0.38인데 이렇게까지 높게 하니까 되게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착시. 동대문, 서초, 중랑. 서초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감률 차트의 순위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도는 이천, 의왕, 파주, 양주, 과천, 김포, 의정부 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천이 1등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올해 들어서 좀 꿈틀꿈틀하더니 한 여름을 지나서 이천이 드디어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동두천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동두천은 지금 차트에 아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1억 뭐 2억 이렇게 좀 저렴한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을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전세가격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전세가격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그냥 완만하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전세는 좀 더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때를 보면 요때보다도 좀 높잖아요. 4월, 5월보다도.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세가 증감률 보면은 좀 왔다 갔다 복잡해 보이기는 하네요. 기타 지방이 여기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 수도권, 5개강시가 좀 많이 전세가격이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우리가 뭐 괜찮지 않나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가격 보면 제주가 전세에서도 충남, 경북, 강원이 여기서는 4등으로 돼 있네요. 충남이 2등이었는데 3등이었는데 2등이 되었고, 그런 거를 좀 볼 필요니까 결국은 전세와 매매는 같이 간다,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서대문, 종로, 구로, 양천, 강서, 성동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매매 가격에서는 없던 놈들이 전부 다 상위권 강서 정도만, 그럼 전부 다 요로 가니까 서초 정도. 그러니까 서대문, 종로, 이쪽 종로는 이제 꾸준히 전세든 매매든 좀 온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 1등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그쪽 지역이 서대문구가 입주, 이주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경기도를 보면요, 파주, 이천, 구리, 하남, 김포, 안성 순입니다. 그래서 파주가 유독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천, 이런 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의 지수는 전부 다 쫙 내려가고 있네요.
그냥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매수 지수가 전부 다 쫙 내려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00을 사실은 이상으로 봤을 때 많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80 이상은 돼야 되는데 80 이상인 곳은 기타 지방 그러니까 결국 좀 기타 지방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크지도 작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포기한다. 대출도 안 나오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강원, 충북, 광주, 충남 이런 순으로 네, 강원도가 140. 놀랍죠. 충북, 광주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 괜찮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네, 뜻이니까요. 특히 강원도 놀랍네요. 다만 이제 이런 데는 갑자기 저기 휙 줄어버린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 광역시 이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지역이나 이런 데는 급격히 또 확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 동대문구 매매 가격이요. 매매, 전월세 거래, 대출 규제유, 매환산, 전세하고 소액 투자 가능한 답심이동, 동납, 한신 등의 가격이 올라 거래되면서 금주 상승세는 유지 중이다. 가격이 내려간 매도 물건도 약 3개월 만에 나왔지만 매수 수요가 없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소액 투자 가능하다? 놀랍네요. 네. 서초구 매물 잠긴 현상 여전, 일부 나오는 매물 거래 잘 되지 않고 계속 호가 바뀌는 상황, 잠원, 반포, 방배일 등 재건축 이슈,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강세, 장기간 매물 부족,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수자 관망세, 거래 매우 환산, 경기 의왕, GTS 인도견 호재, 의왕역 주변 신도시급 개발 발표 기존 아파트 가격 오르고 있다. 오전동 재개발 구역도 매수 대제가 있으나 매물이 없고 부고가 다구역 등 재개발이 추진 중인 3동 1대 단지들도 가격이 올라 거래된다. 전세 매매 차이 아는 왕곡동 노후 단지들도 강세된다. 의왕이 사실 거기도 지역이 꽤 넓거든요. 그리고 저 북쪽, 남쪽, 그러니까 저쪽에 4호선이 있는 북쪽, 그리고 1호선이 있는 남쪽, 이렇게 좀 약간 구분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요것들이 어쨌든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GTS 남동구예요. GTS 비노선 제2경인 월판 수신분당 교통호재 18,000세대 건립 예정 9월 2지구 사업. 그러니까 여기 매매가 강보업세 대축규제 매수자 줄고 거래는 조용. GTS 비너스 인천시청역 수혜가 있으면 9월 힐스테이트 롯데 캐슬 골드가 매매가 상승.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에서 골드가 대표 단지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전 대덕구 송천동 상할권이지만 가격 상태로 저렴하고 트램 2호선 개발 호재되어 있는 법동 그린타운 보람 3호 등이 이번 주 강세를 보였다. 대화동 재개발 위주로 투자 문의만 간간. 대부분 지역 장기 매매 상승 대출 규제 매수가 주로 조용한 편이다. 인데도 불구하고 대전 대덕구 네 트램 2호선 이런 걸 봐야 되겠네요. 천안 동남구 천안이 동남구 나온 적이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대출 규제 세금부대 매수세 줄고 매물 없지만 매매가는 오름세 전세가 매매가 육박하는 복명동 신방동 일단지대 가격이 올라 거래되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가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쪽이 가격이 그만큼 실제로 천안의 이쪽은 뭐 1억짜리 이하도 많았고 1억에서 2억짜리가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런 아파트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전세입니다. 서대문구 시청 광화문 도심 업무지가 가까워 수요 꾸준 전세 귀함 높은 호가 거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주 구축이지만 가재울 뉴타운에 인접하고 초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남가자동 현세 전세가가 상승했다. 종로구 매매와 전세가 모두 한산 서울 타구역에 아파트가 많지 않고 입주 물량 없어 전세가 상승. 평창동 쪽으로는 전세 물건이 바로 소진되지 않고 적체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평창동에 무슨 아파트가 있지? 딱히 지금 떠오르는 아파트는 없는데 물론 이제 자잘한 아파트는 많지만요. 네, 그 다음에 경기 파주 전세 물건이 잠기면서 가격이 올라 전세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단지 특히 비규제적인 문산읍, 조립 등의 투자가 매입한 물건을 가격 올려 전세로 내놓고 있어 전반적인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인천 중구 주거 선호도가 낮아 거래가 한산, 항동, 칠가, 라이프 아파트 단지 투자 수요로 인해 매매가 전세가 함께 오르는 모습이다. 학권 선호도 높은 운소동 단지를 가세가
전세가 강보합세 유지중이다. 네. 사실 여기 항동 7가 라이프 아파트들이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거기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투자수요. 네. 약간 좀 역시 상승장이네요. 네. 부산 기장군 교통학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춘 전간읍 단지들 중심 투자들이 매입한 물건 전세를 나오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 완화, 매매가 근접, 높은 가격 전세를 내놓고서 호가 강세 계속되고 있다. 진주, 네, 경상남도죠. 비규제직으로 투자세가 유입되면서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 중무 공동 초전동 신도시 단지들의 전세가 많이 오르면서 구도심 쪽으로 밀려드는 수요들로 인해 가을 이사철이 끝났음에도 전세가 상승 움직이고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런 그 지역들이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보였다. 이게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리 상승을 보면 이렇게 인천, 중구, 이천, 종원, 동남구, 아산, 원주, 강릉, 청주, 상남구, 제천, 의왕, 제주도, 기포. 네, 그래서 금리 상승률 1등은 인천, 중구네요. 와, 중구 영종동 때문일까요? 아까 나와있던 그런 곳 때문일까요? 어쨌든 좀 신기하네요. 네. 그다음에 하락률은 세종, 거제. 그러니까 이 하락률이 요즘은 잘 안 나는데 이번 주에는 되게 많이 차트에 등장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입니다. 전세는 인천, 중구, 파주, 진주, 계룡, 구미, 서대문구, 군산, 아산, 종로구, 포항, 북구. 네, 인천, 중구가 여기서도 1등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밀려 중구가 사실은 거의 저 서해 끝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쪽까지 밀려갔나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기는 하네요. 여하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네, 전세 가격이 네, 확실히 그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 더 상승률이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매매 거래 통양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매매 거래 지수 이렇게 볼 때 18.8, 네, 6월 달에서 7.6, 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 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 14.5에서 3.1, 확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좀 줄었다. 그래서 현재 3.1인데 서울이 네, 거의 대부분 3.1, 네, 그나마 강북, 강남에서 더 줄었는데요. 5개 경기시로 했을 때 5.8로 좀 확실히 서울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네요. 근데 여기도 14.2에서 5.8로 거래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부산, 네, 부산을 보면 14.3에서 5.7, 대구는 3.4에서 오히려 대구는 거래가 좀 그래도 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 좀 저렴한 가격에 이사갈 수 있는 분들이 좀 이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네요. 인천은 29.1, 와,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높았죠. 그래서 4.6으로 많이 여기도 좀 낮아졌고요. 광주는 4.3에서 5.4,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원래 평균으로 왔다. 대전은 7.7에서 9. 여전히 대전은 좀 더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울산 25.8, 와, 그래서 7.9 많이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11.5에서 0,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18.4에서 4.4로 거의 뭐 서울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8.2에서 5.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거래는 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이네요. 자, 강원도 43.4에서 12.7. 여전히 강원도는 그래도 거래가 좀,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 우리 아까 볼 때 1등이었죠, 현재. 네, 근데 뭐 충청부터 15.7에서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청주나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충청남도 28.6에서 16.2. 좀 여기도 줄어들긴 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네. 그다음에 전라북도 38.4에서 20.9.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이제 서울 서권이 좀 거래가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데는 거래가 좀 줄긴 했어도 여전히 그래도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라도 남도 13.2에서 10.1, 경상북도 31에서 15.8. 네, 그런 다음에 경상남도는 30.5에서 12.6, 네, 제주도는 4.5에서 0.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제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래된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실거래가 가격 갱신을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는 아까 나와 있던 이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지금 가장 핫한 곳이다. 거래가 활발한,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거기 가서 뭘 사거나 팔는데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거죠. 왜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입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적정 수요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충북 지역 수요 입지를 보면은 적정은 요 빨간 선인데 이렇게까지 2018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현재 이렇게 됐다가 2021년, 22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좀 많이 공급이 충분하진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게 있는 거죠. 이게 거래가 많다는 거지, 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럼 2018년도, 19년도에 입주했었던 요 물건들이 2년 후인 2021년, 22년에 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저 때는 전세에서 이제 2년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그 4년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처럼 20년, 21년, 20년, 24년, 그래서 청주시가 빨간색이 요만큼인데요. 확실히 계속해서 꾸준하다는 것, 특히 21년, 22년, 23년에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 상당구는 좀 많다가 확 줄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 나와 있습니까? 요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량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는 뭐 이런 서울 수도권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청주나 충청북도 이런 데는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면적보다는 좀 큰 면적, 중대형 면적을 좀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대략 요 색깔, 네, 요 색깔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전체 세대수에서 요 색깔이 확실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나와 있으면 확실히 노란색이 2020년에 많은데 21년은 좀 작고, 네, 내년, 내후년에는 좀 확실히 많아지고, 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가 한 900만원, 올해는 800, 올해 좀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뭐 저기 하니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본다라고 하면 또 현재 그 올해는 적정이죠. 여기 나오는 수요량이 입주량과 비슷하니까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러니까 청주도 적정, 네, 한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서원구 정도가 과잉이고요. 네, 청원구는 입주량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 네, 작년에 적정, 내년에도 계속 부족. 네, 그러니까 청원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이 계속 나오니까 청구로 달려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네,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